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2019년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다친 분이 11만 명, 사망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 시 회사에서 어떠한 법률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발생 원인, 시설물 하자, 안전교육 여부,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등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회사는 형사, 민사, 행정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회사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안전사고 시 산업법상의 이러한 처벌과는 별도로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를 사상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사고 발생 시 회사는 동일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법과 형법의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 상상적 경합범은 둘 중 형벌이 높은 처벌만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벌이 더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만 받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신체장애 또는 사망 시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게 된 보상이 실제 발생된 손해에 못 미칠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불법행위나 이에 상응한 민사적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 의무 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 훈령, 노동부 예규, 고시 등에 정한 사업주 의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총 손해배상금이 확정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손해배상 금액이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고이거나 또는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노동부는 그 사업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이행에 있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나 그 외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6개월부터 2년까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 장관은 그 회사의 면허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이거나 건설회사인 경우 2년 전 도급 금액이 6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산재보험료가 3년간 인상이 됩니다. 안전사고 사업장 또는 안전사고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수시 또는 정기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 안전조치를 감독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사망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노동부에 그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됩니다. 지연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 1,500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관련된 영상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동일 회사의 근로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사업적 관계가 아닌 자를 제3자로 보고 있으며 이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 소속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이렇게 보상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제3자에 의한 재해인 경우에는 민사 책임이 제3자에게 있지만은 회사의 과실에 따라 A사 또는 B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재해라도 회사의 형사 책임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재해 경위에 따라 산업법 또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제3자에 의해 발생된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A사의 산재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산업안전보호법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 회사 직위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통상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제조업의 공장장이나 생산 또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의 임원, 건설회사인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소장이, 20억 미만의 건설 현장인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대표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결정할 때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법상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은 국내기간 체류비자 만료 기간까지 취업 가능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한국에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받던 임금이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에서 받는 임금에 비해 보통 10배 이상 많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금액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산재보험에서 받은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재해 근로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수가 기준을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 발생된 비급여에 대해서 재해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 10만 원 전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간병비로 1일 6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 4만 원의 간병비 차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재해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비급여와 간병비를 지급해주면 좋지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재해자가 비급여와 간병비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의 과실 부담금만큼의 비급여와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사망사고 시 회사는 그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유가족과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위반 혐의가 가벼운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금 차이 때문에 합의가 결렬된다면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여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알람의 노동법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안전사고 발생 시 회사가 법상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